110페이지 개발행위가 그렇습니다. 먼저 허가 대상 행위에 대해서 그 위에 기본 설명이 있는데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다만 도시군계획 사업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났죠? 앞에 계신 분 처음 왔어요? 처음이에요? 그 처음인데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 되지? 첫날 강의는 꼭 보셔야 돼요. 오늘 강의를 보지 말고 첫날 강의 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복습할 때요. 그래야 좀 알아들을 수 있고, 오늘은 또 들으면 그래도 알아들을 만한 말들이 좀 있습니다. 딱 이제 정신 차리고 들으시면은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이제 자, 먼저 우리가 용도 지역인가를 공부했습니다. 용도 지역, 도시 지역이 있고, 도시 지역은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이제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써서도 그렇지만 처음에는 따라서 많이 했는데 이거는 너무 당연하니까 따라서 안 하죠 이제는. 너무 기본이라서 처음이니까 아는 것도 재밌어서 막 따라 했는데. 그리고 도시지역 말고 이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있습니다. 녹지지역은 이제 세 가지 나누는데 보전녹지, 생산녹지, 그리고 자연녹지 이렇게 있어요. 관리지역도 세 개로 나누는데 보전관리, 생산관리. 근데 얘하고 이름이 좀 다르죠. 여기는 자연관리가 아니고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의 편입이 예상된다. 보전할 필요가 있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 자연녹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나마 이제 이 주상공 지역이 개발하는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개발보다는 가급적인 토지를 소극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중에서 그나마 계획관리와 자연녹지는 좀 다른 곳보다는 개발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용도 지역 공부를 한 거예요. 용도 지역은 이처럼 여기에는 주거 지역 같은 것들은 또 나누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그쪽에는 뭐 제1종 일반 주거 지역 이런 것도 있죠.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 이렇게 정해지면 거기서 우리들은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일종 근생, 교육시설, 노유자 시대인데, 동동주택 중에서 여기는 4층 이하만 저층 중심 4층 이하만 되기 때문에 아파트는 안 됩니다. 그리고 건폐율은 6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고 용적률은 20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용도 지역의 토지의 쓰임새에 대한 규제인데요. 이러한 규제를 받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건축물 건축할 때도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규칙을 적용받는 허가를 또 받아야 돼요. 허가를. 그냥 주변에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이라든가 또는 공익 사업에 의해서 이것이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정해졌다. 그러면 이제 얘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통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얘를 대체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죠. 뭐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용적률,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그리고 높이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개발할 때는 항상 붙어 다니는 게 뭐예요? 기반 시설에 관한 항상 이게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곳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정해졌다. 그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따라서 규제를 받게 돼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또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을 대체하는 내용이 있고, 용도지역 말고 또 여기 용도지구가 있으면 용도지구에 따라서, 용도구역이 있으면 용도구역에 따라서 규제를 받게 되고, 뭐 문화재보호법이라든가 하는 특별법에 따른 규제는 이제 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 규제받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토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도시군 계획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도시군 계획 중에서 도시군 기본 계획은 우리가 깊이 있게 공부할 게 아니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이제 공부를 한 거였지. 이렇게 해서 국토 계획, 토지 이용 계획을 정해주면 이제 우리가 이용하는 행위, 즉 토지를 개발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정해준 규칙에서 개발하는 겁니다.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다시피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그 밑에 있는 행위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토석을 채취하거나 물건을 토지를 분할하거나 필지 분할, 토지 분할하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허가를 받고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또 여기에 있는 것들을 좀 더 자세해서 여기에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허가를 받으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다음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건축물의 건축, 2번 공작물 설치, 3번은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렇게만 물어볼 때도 있어요. 이제 허가받는 사항을.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내용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행위를 허가받으라 해서 대통령령이 있는 걸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건 건축물의 건축은 그 건축물을 개념 정의하는 것은 다른 법에서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건축법에서 자세히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정의를 안 하고 이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여기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공작물은 제가 기존 강의에서는 몇 번 말했다시피 사람이 만든 인공적인 시설물을 인공적으로 제작한 물건을 공작물 그러는데 그에 따라서 건축물도 공작물의 일종이에요. 다만 건축물이라는 공작물은 특이한 가장 가치가 크고 우리들이 아주 잘 보니까 이용하는 그런 정도가 다른 것에 비해서 굉장히 경제적인 그런 가치가 크기 때문에 따로 건축물, 공작물이 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을 설치할 때도 허가받아라. 근데 괄호에다 하는 말이 건축물은 제외한다 하는 게 건축물은 1번에 따라서 규제하니까 제외한다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건축물도 공작물 일종이에요. 근데 건축물이 공작물 일종이다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시험에서 그냥 여러분들 정리하는 것은 괄호 안에 있는 거 무시하고 건축물을 건조할 때 공작물을 설치할 때 허가받는다. 그냥 이렇게만 읽으면 됩니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건 절토, 성토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전에는 그 설명을 해줬는데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하면 넘어가는데 한글화 작업이 생기면서부터 이제 절토, 성토 잘 안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법에서 아예 이제 괄호해 놓고 땅 깎기, 흙 쌓기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반영해서 우리 교재가 그렇게 옆에다 써놨네요. 물론 땅 깎기, 흙 쌓기 이런 것들 뭐 개념을 물어보진 않습니다. 시험에서. 그리고 이제 정지, 이제 토지를 이제 평평하게 고르는 건 포장, 아스팔트나 시멘트 같은 거 더 씌우는 거 이렇죠. 근데 용어의 낱말 뜻을 물어보진 않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한 행위, 그리고 바다라든가 하천 같은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뭐예요? 토지의 형질 변경이에요. 허가 받아야 됩니다. 다만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그랬죠? 그래서 경작을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좀 빈번하고도 일상적이고 그리고 좀 사회적 의미가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행위들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보겠고요. 토석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을 토지에서 채취하는 건 토석 채취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다만 하면서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분석을 좀 해봐야 돼요. 자, 흙모래 자갈 바위를 채취하는 것 허가 받으라고 했죠? 토석 채취 허가 받아야 돼요. 근데 형질 변경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그랬어요. 그럼 형질 변경 목적으로 흙모래 자갈 바위를 채취할 때는 허가를 받지 말란 말 아니에요. 허가 받아야 돼요. 그거는 3번에 있는 형질변경 허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형질변경 허가 받아라. 만약에 형질변경 목적이 아닌 흙모래 자갈 바위를 채취하는 행위 허가를 받아요? 안 받아요? 형질변경 목적으로 자갈을 채취하면 형질변경 허가 받으라고 했는데 형질변경 목적이 없이 자갈을 채취한다.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다. 토석 채취 허가 받는다. 토석 채취 허가. 뭐 별것도 아닌데 말장난처럼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시험에서 그렇게 물어보니까 별 수 없이 여러분들한테 개념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형질 변경이 좀 더 엄격하거든요. 요건이. 그래서 좀 이따 그림 그리면서 한번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하고 토지 분할 허가 받으라고 했죠.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 분할은 허가를 받아라. 건축물이 괄호에 뭐라고 해놨어요? 있을 때 없을 때.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했으니까 없을 때. 녹지적이나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는 토지를 분할할 때. 여기는 이제 건축물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명확하게 분석하면 건축물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는 것은 니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건 학문적인 분석이고 여러분들 그냥 형식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토지를 분할할 때는 면적에 상관없이 허가 받으라는 얘기예요. 1000제곱미터를 5,000호로 나눈다. 이때도 허가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니은은 건축물이 있는 것 말고 즉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건축법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때 허가 받으라 그랬죠? 미만 이상일 때는 허가 안 받아요. 여기는 이제 일정한 면적 미만으로 할 때 허가 받는 겁니다. 조금 다시 좀 칠판에 자세히 설명을 해주겠고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이런 말들은 앞으로 이제 지금쯤은 정리돼서 이건 보지도 마세요 하는 것들 무슨 말인가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받았으면 여기서 허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 무시하고 너비 몇 미터 이하로 분할할 때 5m 이하로 분할할 때는 허가를 받아라. 물건을 쌓아놓을 때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뭐 울타리, 담장 이런 말들은 그냥 알려주는 거고 시험에서 울타리로 이렇게 내가 관리하는 곳이라면 허가 받을 필요 없어요. 우리 집 마당이라고 한다면. 근데 그렇지 않은 곳에 이제 물건을 내 멋대로 야적하는 거 그 기간 잠깐이면 모르는데 한 달 이상 야적할 때는 허가를 받아라. 여기 농림지역은 빠져 있죠. 농림지역에서는 물건을 그 농작물을 수확해서 수시로 밭에다 들판에다가 쌓아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농림지역은 이제 빠져 있다는 것도 한번 아직 시험 나온 건 아니지만 유의 있게 한번 보시고. 자, 이런 것들이 뭐예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개발행위 대상입니다. 개발행위. 그래서 쭉 봤고요.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계획을 공부했습니다. 이 계획 조금 전에 봤죠? 이 계획 토지의 용법에 대한 어떤 규칙을 정해주면 그것에 따라서 이제 개별적으로 개발하는 행위가 오늘 공부하는 건지 개발하는 행위. 그동안 계획을 공부한 거예요. 계획.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두 번째 날 공부한 거고요. 이거 수립하는 것을 첫날 공부했고 이거 두 번째 날 했고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 개인이 하는 행위가 아니고 기반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이제 봤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한다. 이럴 때는 이러한 행위자를 안 받아요. 도시군 계획 시설은 우리 개인이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도시개발 사업이라든가 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세 개를 합해서 우리는 도시군 계획 사업 이렇게 말해요.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은 개인의 개발 행위가 아니고 공적으로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 재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 이런 것들 도시군 계획 사업 그러는데 도시군 계획 사업은 허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이런 행위할 때 우리들이 할 때 허가 받으라는 거지. 이거는 우리가 계획 세운 게 아니잖아요. 앞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라서 공적으로 세운 계획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없다. 정치적으로는 이렇지만 잘 따지고 보면 더 따지고 보면 이런 말 뭐 사실은 시험에서 낼 것도 아닌데 자꾸 내요. 여기에서도 이 사업을 하려면 실시계획 인가, 실시계획 인가, 사업시행계획 인가라는 그런 엄격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다 밟아야 돼요. 그냥 제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여기에 인가 절차가 있으니까 허가받지 않는다 이렇게 뭐 기억을 해도 좋고 공적인 사업이니까 허가받지 않는다 이렇게 사실은 공적인 사업이라 허가 안 받는다 이거보다는 여기에서 더 엄격하고 까다로운 절차에 따라서 다 통제를 하고 있어요. 자, 다시 이제 결론만 말하겠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따른 행위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공공도서관 이런 거 설치하는 것들은 용도적 제한 안 받는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서를 포함해서 정비사업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은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허가를 받지 않는다. 여기는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이제 개발하는 행위예요. 개발하는 행위. 도시군 관리계획을 누가 어떻게 절차에 따라 수립하는가 결정하는 거 보면 여기는 입안이라는 제도가 있고 그리고 결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결정. 이거를 이제 낱낱이 다 분류하기는 지금 어려우니까 그냥 간단하게